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20년째 금융감독과 보험회사를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감독관 스페셜리스트 김호균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입사했던 직장은 보험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IMF 이전에는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고, IMF가 터지고 나서는 보험부채 회계 실무를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는 보험계리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보험수학과 보험회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현장의 실무, 금융감독원의 정책, 그리고 상하탑에서의 연구활동들은 제 삶의 이력 안에서 띄엄띄엄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부채와 보험회계라는 궤도 안에서 이것들이 잘 이어져서 오늘 이 만화책 한 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IFRS 17, 즉 국제보험회계 기준이 2023년 지구상에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본 적 없고 겪어보지 못한 제도입니다. 무릇 제도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 존재성과 가치를 알건 알지 못하건 그 안에서 그냥 마시고 그냥 숨쉬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제도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어련히 잘 만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고 나면 예전에 마시고 숨쉬던 환경과는 사뭇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고 보험회사들과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되죠. 그 물음에 답할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제도를 기한하고 잘 착수될 수 있도록 다듬었던 장인들, 즉 보험계리사와 회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복잡한 수학 산식과 지루한 회계 붕괴 앞에 여러분을 떡하니 앉혀놓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학 문제 풀이와 회계 처리에 짜릿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너무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뭉클뭉클 피어났던 호기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좀처럼 생겨나기 어려운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걸 채워주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고 진주처럼 단단한 보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대신에 이 주인공이 왜 그런 거죠? 라고 호기심 가득 찬 질문을 할 거고, 이 주인공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즐기며 그 대답을 신나게 얻어간답니다. 한 번도 난해한 보험 수학의 산식을 쓰지 않고요, 복잡한 회계 과정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거운 상상력과 예쁜 그림만 보면서 명쾌한 답변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IFRS 17은 새로 등장하는 제도이지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유구한 보험의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을 거니까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도 이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에는 프라이스 박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만화책에서 히어로와 프린세스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마다 프라이스 박사님이 간명하고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게임의 여정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도 히어로와 프린세스처럼 IFRS 17의 본질을 재미있고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는 학원비처럼 먼저 내는 거고 나중에 보험사고가 나면 큰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놓은 보험료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비 올 때 빗물이 몽땅 흘려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가두어 놓았다가 가뭄으로 논바닥이 바짝 타들어갈 때 수문을 열어 물을 내주는 게 저수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라는 곳에다 보험료를 담아놓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 보험부채는 책임준비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저수지의 물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 기능이 위태로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수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종신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은 워낙 장기성 상품이어서 이 저수지의 물높이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보험료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잘 관리해야 하고,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 17에서 정하는 대로 그 관리 상태를 재무상태표에 꼼꼼하게 기재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CSM을 번역한 말인데요. IFRS 17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이건 가두리 양식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답니다. 원양수산업은 먼 바다에서 다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해마다 어획량이 들쑥날쑥하지만, 가두리 양식업은 물고기를 키워서 내다 파는 것이라서 원양수산업보다 미리 안정적으로 어획량을 예측할 수 있죠.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성장하면 내다가 팔아서 수익을 챙기듯, 보험회사도 보험 상품을 팔 때 마진을 미리 예측해서 보험계약 마진에다 가두어 놓고 실제로 보장기간 동안 보험 서비스를 이행하면서 그 마진을 챙기는 거죠. 보험계약 마진은 회계용어로는 미실현 이익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가두리 양식장의 규모나 만드는 재질이 제각각 다를 테니까 그 마진을 챙겨가는 규모와 시기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모두들 보험계약 마진에 관심이 많답니다. 보험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여러분,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용어도 틀리고 낯설잖아요. 이 만화책을 보시고 재무상태표를 보신다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영업해서 돈을 벌고 어떤 리스크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지 찾아가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 보험 영업을 하시는 여러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이 무엇을 최우선을 고려하면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 만화책 곳곳에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을 숙독하고 나면 누구와도 새로워진 보험 환경에 대해 자신감 있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임직원 여러분, 본문의 만화와 함께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정리해 놓은 요약을 숙지하십시오. 보험계리나 보험회계 근무자가 아니시더라도 주인공 히어로처럼 IFRS 17의 용어와 개념을 경영진에게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일반 대중에게도 쉽게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여러분, IFRS 17과 보험산업을 며칠 만에 전부 속속들이 이해하는 지름길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만화책이 있어서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히어로 프린세스님, 독자들을 부탁해요. 감사합니다.